Hold your hands on to your chest and turn 산과 바다, out of you. 강과 온천, Calms and seas without its eyes. Don't forget 네 개의 거대한 자연을 품고 있는 사포지향의 도시 부산. 이런 부산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길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좀 많이 설렙니다. 갈매길은 저도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걸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기대 이상으로 좋았어가지고 바닷물 넘실대는 거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stitch your skin. 검치도 구경하고 문화,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알게 되어서 좋습니다. Blinking your eyes. Do you miss the sun? 장애와 비장애의 벽이 무너지는 길, 사람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길. 이 길은 한반도 어디에도 없는 다양한 매력을 선사합니다. 지금 278.8km의 즐거운 여행, 갈매길로 떠나보시겠습니까? 지난 10월 11일 화명 생태공원에서 2024 하반기 욜로 갈매길 함께 걷기를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행사의 주제는 누구나 욜로 갈매길을 향유하며 걷자. 부산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까지 원하는 사람은 모두 갈매길 걷기에 참가할 수 있는 열린 자리입니다. 이 행사는 전 국민이 즐기는 걷기 여행과 부산 관광을 연계하여 갈매길의 매력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기획됐었습니다. 시민들께서 지친 일상에서 지친 그런 어떤 몸과 마음을 걷기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그러한 활동들을 건전하게 여가 활동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것, 시민 누구나 걸을 수 있는 편안한 길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쉽게 알기 쉽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함께 갈매길을 향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산 갈매길은 이렇게 모두가 걸을 수 있는 길, 누구에게나 열린 길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했는데요. 참가자들을 갈매길로 안내하는 역할은 가디언스들이 맡았습니다. 모두 관련 교육을 받고 갈매길의 길동무이자 안내자로 맹활약하는 분들입니다. 누구보다 갈매길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걷기 여행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갈매길은 사람들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갈매길이라는 이것 때문에 꼭 부산의 바닷길을 따라 이렇게 걷는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부산의 지형 특색을 다 가지고 바다, 강, 산, 온천을 다 품고 있는 아주 명품 길입니다. 올레길보다도 더 좋을 수도 있는 길인데 안 알려진 게 좀 안타깝거든요. 지금도 욜로 걷기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갈매길을 조금 손쉽게 접할 수 있게 시에서 만들고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시민분들이 좀 많이 나오셔서 부산의 이 아름다운 갈매길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욜로 갈매길 걷기, 정규 갈매길 걷기, 달빛 갈매길 걷기, 함께 갈매길 걷기, 갈매길 원정대와 팸투어로 구성됐습니다. 모든 갈매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죠. 이렇게 부산의 자랑이 된 갈매길. 이 길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부산은 지난 2009년 걷고 싶은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갈매길 계획도 이때 초안이 잡혔습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그린웨이 의미를 도입한 탐방로를 조성한 것입니다. 대부분 기존 산책로와 등산로를 활용하였고 일부는 데크를 설치하거나 신규로 조성하여 2012년에 모두 갈매길이 완성되었습니다. 갈매길이란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서 2009년에 정해졌으며 부산의 상징인 갈매기와 길의 합성어로 짙은 초록색이란 뜻도 포함한 순수 우리말입니다. 갈매길을 이렇게 처음에 만들 때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들, 해안 자원이나 강 자원, 그리고 산 자원, 숲 자원, 그리고 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이 녹아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이야기 4가지를 흔히 말하는 융합해서 만들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부산 갈매길이 자연 환경 속에 80% 정도가 자연을 중심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때로는 짙푸른 바다를 끼고 휘휘 도는 해안선을 따라 걷고, 어떨 땐 짙은 녹음이 우거진 싱그러운 산길을 오르고, 여기선 굽이굽이 흐르는 강을 따라 걷고, 저기선 높다란 빌딩 숲, 울창한 최첨단 도심 속을 걷게 되는 매력적인 갈매길. 갈매길은 바닷길, 숲길, 강길, 도심길을 9개 코스 23개 구간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코스는 임랑해수욕장부터 문텐로드, 2코스는 문텐로드부터 오륙도 선착장, 3코스는 오륙도 선착장부터 태종대 입구, 4코스는 남항대교부터 낙동강 하구뚝, 5코스는 낙동강 하구뚝부터 천가교, 6코스는 낙동강 하구뚝부터 성지곡 수원지를 거쳐 동문까지, 7코스는 성지곡 수원지부터 상현마을, 8코스는 상현마을부터 밀락교, 9코스는 상현마을부터 기장군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부산 갈매길은 순환로로 되어 있어 중단 없이 걸으며 부산 전체를 한 바퀴 돌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15시간부터 대여섯 시간까지 걸을 수 있는 시간도 코스에 따라 다양합니다. 총 길이만 278.8km. 갈매길을 걸으면 부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모두 만나게 됩니다. 우리 부산 갈매길은 일단 7개 해수욕장이 있고 5개의 생태공원도 낙동강 주변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다시 그 길이 원도심길로 연결되어 있고, 또 회동호 호수길로도 같이 길이 연결되어 있고, 또 기장, 철마에 또 마실길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 또 이 길들을 걷다 보면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카페도 있고, 또 부산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는 맛있는 맛집도 다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길들이나 다른 지역에 갈 길들을 가보면 풍경은 되게 좋기는 한데 풍경만 있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저희 갈매길은 이 여행의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길이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전체 갈매길 중에서 경치 좋고 맛집 많고 놀기 좋고 걷기 쉽고 접근이 편한 10개 코스를 따로 선정하여 욜로 갈매길이라는 이름을 별도로 붙였습니다. 욜로 갈매길은 갈매길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는데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갈매길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길은 2-2 구간인데요. 특히 2-2 구간에 있는 이기대 해안길을 꼭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스는 부산의 해안선을 따라 탁 트인 바다와 절벽, 소나무 숲을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비교적 걷기 쉬운 난이도로 구성되어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곳곳에 마련되어 있는 전망대에는 강안대교와 부산의 해변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갈매길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원정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원정대는 갈매길을 전부 걷는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인데요. 갈매길 완보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걷고 싶은 부산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2, 4분기 완보자는 남성이 더 많으며 6월에 달성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갈매길 완보를 위해 찾아오는 비중도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완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함께할 원정대는 총 16명. 그런데 오늘 원정대에는 특별한 참가자가 있습니다. 바로 올해 81, 김영자 할머니이십니다. 손꼽히는 고령이지만 원정대를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겠답니다. 저는 기억을 잘 못하고 들어도 금방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걷는 길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산을 좋아해서 산을 많이 탔는데요. 같이 산악회 하는 아우가 20년을 같이 우리 매주 수요일날 산악회 하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같이 걸어보자 그래서 왔는데 오니까 좋은 분들이 많고 길도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오늘 걸어야 할 구간은 6-4. 지하철 3호선 구포역에서 출발하여 대동 화명대교와 화명수목원, 금정산성 서문과 산성마을을 지나 동문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구간 거리는 약 13km. 서너 시간은 좋게 걸어야 합니다. 올해 53살인 김종태 씨는 오로지 완주만을 목표로 삼고 천천히 하지만 부지런히 갈매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부터 배를 탔던 김종태 씨의 체력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직업이 바다 위에서 생선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운동을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뭐 천보 걷기도 힘들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여기 와서 다른 길동무들 분들과 같이 이렇게 따라 다닐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힘듭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뭐 남자라고 해가지고 그게 잘 걷고 뭐 체력 좋고 그거 아니거든요.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제 목표는 일단 저도 모든 갈매길을 완주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입니다. 솔직히 저 완주 택도 없거든요. 제 지금 수준의 체력으로는. 그래서 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올해든 내년이든 계속 도전해서 이 갈매길을 완주해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갈매길 6-4 10km 정도 걸었거든요. 이제 남은 길이 약 3km 정도예요. 김종태 씨가 안전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디언스 박대흥 씨. 지금은 은퇴했지만 박대흥 씨는 2019년까지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은퇴할 당시 갈매길을 걷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길과 걷는다는 것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 후 갈매길 안내자가 되기 위해 따로 연수를 받고 실습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베테랑 가디언스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박대영 씨에겐 안내자가 되어 갈매길을 처음으로 걸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갈매길 중에 제가 처음 나선 길이 갈매길 6-2였거든요. 전날엔 굉장히 떨었어요. 이때가 떨지 않았는데 막 떨리고, 그 다음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한 20여개, 3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어떡하지 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갈매길이 이게 떨림이 아니고 이 떨림이 그냥 가슴에 어떤 벅찬 것, 그 다음에 따뜻함, 이거구나 해서 굉장히 좀 차분하게 길을 좀 걸어서 길동무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게 첫 단계였어요. 오로지 걷는 일에 몰두한 사람들. 이들의 목표는 모두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갈매길 완주입니다. 예전에 차를 타고 다니던 때는 보지 못했던 풍경과 느끼지 못했던 자연이 눈에 들어옵니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속도, 편안한 걷기를 하며 비로소 들꽃, 풀벌레 같은 작은 것들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걷는 일에 이렇게 집중하기 시작했을까요? 걷기가 우리 생활에 깊이 자리 잡은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본격적으로 걷기가 건강과 웰빙의 핵심 활동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현대 들어서입니다. 원시시대 때에는 단순한 이동수단에 불과했던 걷기가 산업화와 도시화로 편리한 이동수단이 발달하면서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0년 이후에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걷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요. 최근에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환경보호까지 아우르는 활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만보 걷기 운동의 중요성과 걷기 축제, 트레킹 코스 개발 등 다양한 걷기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걷기가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걷기 열풍으로 갈매길의 매력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갈매길은 외지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오직 목소리도 부산 갈매길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연습실에 모여 특별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부산의 욜로 갈매길이라는 노래를 편곡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곡인가 본데요. 갈매길 중에서도 욜로 갈매길의 매력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욜로 갈매길이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흰열마을 길이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데 부산 하면은 당연히 해운대 광안리라고 생각을 할 텐데 막상 가서 보니까 해운대 광안리와는 다르게 좁은 길의 옆에 아기자기한 마을을 두고 또 맞은편에는 큰 바다와 같이 길이 어우러져 있어서 되게 이뻐서 기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저는 이기대의 흔들다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게 흔들다리라서 약간 무서우면서도 옆에 이제 바다도 보이고 그리고 이게 산의 절벽 같이 있는데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는 청사포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거기 모노레일들이 엄청 이렇게 아기자기한데 색깔도 화려하고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보는 재미도 있었고 또 모노레일을 타고 지나가는 분들이랑 인사도 하고 막 그런 게 좀 재밌었어요. 촬영 막바지에 찍었던 이제 낙조 보면서 찍었던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베네치아라서 가봤는데 마치 진짜 이제 베네치아 같이 물길도 나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상권들도 들어서 있고 거기 이제 걸어가는 기분이 새삼 좋더라고요. 사실 오직 목소리는 올해 욜로 갈매길 캠페인을 제작할 때 함께했던 뮤지션들입니다. 부산의 매력을 품은 욜로길 10개 코스를 모두 걸으면서
왜 갈매길을 명품길이라고 하는지 체감했다고 합니다. 거기 갔을 때 저희가 뭐 해외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뭔가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우아할 수 있을 만한 풍경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됐고, 진짜 너무 날씨도 좋았고 이뻐가지고 뭔가 촬영이 아니었으면 계속 이 풍경을 눈에 담는 데 시간을 좀 많이 보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갈매길을 걸어보니까 옆에 되게 엄청 청량한 바닷가도 있는데 또 마을 쪽에는 되게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들도 많이 있어서 되게 색다른 기분이었고, 또 이게 많이 걸으면서 뭔가 이게 진짜 부산이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2024년 욜로 갈매길 함께 걷기 출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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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접근성이 뛰어난 욜로 갈매길은 걷기 행사 참가 신청자만 수백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특히 욜로 갈매길 10코스, 화명 생태공원에서 화명 수목원, 금정 산성마을까지 10여 킬로미터를 걷는 구간은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욜로 갈매길 10코스는 앞서 원정대가 걸었던 갈매길 6-4 구간이기도 한데요. 이 코스는 아름다운 메타세콰이어 길과 계절 따라 피는 다양한 꽃, 국내 최대 규모의 산성 등 부산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도는 산책로, 대천천 누리길과 화명 수목원을 지나 금정산성까지 올라가다 보면 부산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환경, 강, 계곡, 산을 모두 즐길 수 있어 트레킹 코스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목소리는 욜로 갈매길의 어떤 매력을 노래에 담았을까요? 한걸음 느낄 때마다 Step by step 커피 향 가득한 듯한 갈매길 파도 소리가 흐르고 푸른 모래가 눈을 사로잡아 새벽미숙한 장면처럼 우리의 하루가 시작돼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야. 갈매길 걸어봐요. Such a beautiful 영화 같은 풍경 속에 두 눈에 닿는 어렵도 부산의 욜로 갈매길. 부산의 욜로 갈매길. 제목이 부산의 욜로 갈매길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약간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길을 걸었을 때 조금 내 인생을 좀 더 편하고 좀 더 위로받고 싶을 때 그 거리를 걸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위로받고 힐링하는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도시라고 생각하는 부산에 또 누구나 갈 수 있는 갈매길을 이렇게 아카펠라로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 갈매길을 걸으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아카펠라라는 또 생소하지만 익숙할 수 있는 이 음악들을 접하실 생각을 한다니까 되게 설레고 많은 분들이 또 즐거워하셨으면 좋겠다. 저희도 이제 부산 갈 때마다 갈매길이 생각날 것 같고 저희들이 불렀던 노래들도 흥얼거리면서 또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같이 이 노래 들으시면서 또 갈매길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도시는 길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길에는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녹아있고, 또 어떤 길에는 도시가 걸어온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도시는 지금도 끊임없이 길을 만들고 사람은 그 길을 걷고 달리며 바쁘게 살아갑니다. 쉼없이 질주해온 사람들을 잠시 멈춰 세운 길, 그 길이 바로 탐방로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코리아 둘레길은 약 4,500km입니다. 그 가운데 갈매길은 278.8km로 약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길이 이게 이제 그 지역 사회에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낙동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경주를 거쳐 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또 그 서울에 올라가는 이런 두 개 코스가 있는데 그 길가에는 시험을 보러 가는 거지만은 그 걸어가는 약 한 2주 동안의 그 길이 엄청난 역사와 그리고 또 히스토리와 정감이 그 녹아 있는 거죠. 사연도 많고. 그렇듯이 우리 부산의 갈매길도 부산의 그 브랜드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좋은 집이 있어도 정원이 있는 집과 정원이 없는 집의 메시지가 다르듯이 부산이라는 집이 있는데 갈매길이라는 이런 길이 있어주니까 좋은 정원과 연못을 가진 그런 저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발과 발전을 위하여 오로지 달리기만 하는 도로가 아니라 자연과 대화하며 사색하는 길, 느리게 걷는 길이 만들어지자 사람들은 달리기를 멈추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걷기는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걷기는 우리 생활의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걷기는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 등과 같은 대사질환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꾸준한 신체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걷기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가져주면서 특히 자연 속에서의 걷기는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행복함을 더 높게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연결과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는데요. 걷기 동호회, 지역 축제, 걷기 대회 등은 사람들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지역 경제, 문화 활성화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갈매길에서는 웰빙 걷기 대회와 국제 걷기 대회 같은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 28개국 33개 도시가 가입된 국제 걷기 연맹에 부산 갈매길 국제 걷기 대회를 공식 승인받고자 현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길은 부산의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고 시민들이 걷기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걸으며 소통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있죠. 지금 부산 갈매길은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며 부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장이자 시민들에게 여유와 활력을 주는 소중한 쉼터입니다. 단순한 산책로나 운동공간의 의미를 넘어 힐링과 소통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갈매길. 갈매길은 외지인을 부산으로 불러들이는 관광 콘텐츠 역할을 합니다. 제주 올레길에서 시작된 걷기 열풍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탐방로가 있는 도시를 방문해 체류하며 걷는 개인과 단체들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부산 갈매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매길 완보자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8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주민 완보자 수도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갈매길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도에는 욜로 갈매길 사업이 제5회 멕시코시티 국제문화상에서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였으며 갈매길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갈매길은
이제 걷기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선 필수 방문 코스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걷기 여행 트렌드와 이용 행태 분석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21 걷기 여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걷기 여행 경험률은 2020년도 대비 2.0% 증가한 35.2%로 나타나 걷기 여행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즐기는 야외 여가 활동도 걷기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걷기가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여행이라는 인식을 깨고 청년층의 걷기 여행 참여율도 증가했는데요. 20대 걷기 여행 경험률은 34.7%로 2020년 대비 1.4%, 30대 경험률은 40.0%로 1.5% 증가했습니다. 걷기 여행에 참여한 이유로는 신체 건강 증진, 자연과의 교감, 스트레스 해소 순으로 응답했는데 중장년층은 신체 건강 증진에 비중을 둔 반면 청년층은 스트레스 해소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2021년 걷기 여행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곳은 제주올레, 해파랑길, 갈매길 순으로 나타났으며 목적지를 선택할 때는 자연경관 매력성, 볼거리 다양성, 코스 관리 상태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매길은 부산 시민들에게 신체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감과 지역 공동체의 연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갈매길을 방문하면서 부산의 다양한 명소와 상권을 방문하고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갈매길은 시민에게 여유와 활력을 주는 공간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촉매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4 하반기 갈매길 걷기 행사에서도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프로그램 팸투어가 마련됐습니다. 일찍부터 숙소가 분주한데요. 부산에서 일주일을 살며 갈매길 걷기 여행은 물론 맛집, 숙박, 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11월 10일부터 6박 7일 동안 갈매길 7개 코스를 걷는 일정인데요. 전국에서 탐방로 걷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구영숙 씨도 갈매길을 걸어보기 위해 멀리 강원도 원주에서 부산까지 찾아왔습니다. 인스타에 이게 이 팸투어, 갈매길 팸투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고민을 되게 했어요. 왜냐면 집 떠나서 일주일 동안을 집 떠나서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와서 했는데 정말 낯선 타인들과 지내는 게 쉽진 않지만 그 과정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바다는 바로 옆에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다를 보려면 차를 타고 막 많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바다를 바로 접해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해변가를 걷는 거 그게 자연에서 가장 얻을 수 있는 매력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부산 갈매길 팸투어 오늘이 5일째입니다. 자령 해안 산책로부터 14.9km를 걷는 3-3 구간을 시작으로 부산의 대표 갈매길을 걷는 중입니다. 오늘은 어떤 코스를 걷게 될까요? 오늘은 갈매길 2-2 구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해파랑길 시작점이 갈매길 종점이랑
마주치는 이기대 구간을 걷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산길을 만나는 것 같아요. 진짜 산. 그치만 해안 절벽하고 뭐 이런 정말 아름다운 길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좀 많이 설렙니다. 평소 걷기를 즐겨하지만 부산 갈매길 팸투어 안내문을 봤을 땐 선뜻 마음을 내지 못했다는 형숙 씨. 하지만 갈매길에서 나흘을 보내고 나니 사람도 길도 더없이 정겹습니다. 갈매길 2코스 2구간은 밀락교에서 시작해 광안리 해수욕장, 동생말, 이기대 어울마당을 지나 오륙도 진입데크까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길이는 약 11.4km, 거의 4시간을 걸어야 하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팸투어 참가자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합니다. 갈매길이 이 도시와 인접해 있어서요.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금 계속 걸었는데 불편함 없이 아주 편리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이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갈매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색다른 경험이라고 하고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아요. 저희는 대중교통을 절대 이용할 수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부산 갈매길의 최대 장점,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밀락 수변공원을 지나자 시원하게 펼쳐진 광안리 해수욕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다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게 부산 갈매길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사람 구경, 바다 구경하다 보면 며칠째 갈매길을 걷고 있는 도보 여행자라기보다 바다를 보러 여기까지 찾아온 관광객이 된 듯합니다. 동생마을을 지나 이기대에 접어들면 유명한 구름다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은 부산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부산의 다른 길도 이런 매력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서해랑길을 한번 걸어봤는데 거기는 공단 지역이라서 조금 공기도 안 좋고 그리고 길도 안 좋은 길이었는데 여기는 계속 해안길만 걷게 되어서 마음도 힐링하고 몸도 힐링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자유로운 시간을 도시 여행하듯이 올 수 있고 다른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산도 볼 수 있고 바다도 볼 수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걸으면서 느꼈던 것이 굉장히 여기 걷는 중간중간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 관광지 포인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다 모두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부산의 특징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곳들이었어요. 팸투어 참가자들은 갈매길 체험을 각 개인 SNS에 올리는 특별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전민규 씨는 국토대장정에 관심이 생겨 지난 여름방학 2달 동안 4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걷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데요. 전민규 씨에게 갈매길과 부산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또 어떻게 소문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와봤을 때 느낀 점은 일단 부산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땅도 넓고 땅이 넓은 데 비해 일단 교통이 좋아서 걷기엔 진짜 최적화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주일 기간 동안 갈매길을 다 완주하진 못했지만 나중에 꼭 시간이 되면 꼭 완주를 다 해서 그 배지 어제 딱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방에 딱 배지 딱 달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생님들 영상 많이 올리고 하신 거 보면서 좀 감동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런 거 많이 찍고 즐겁게 다니고 하시나 싶은데 오늘도 재밌게 안전하게 트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스 완보 배지 먼저 드리고 완주 배지가 갈매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기념품으로 남게 되는데요. 민규 씨도 꼭 완주하길 바래요. 그날 밤
김강구, 홍양숙 부부가 즐거운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매길 걷기 프로그램 중 야간에 도보 여행을 하는 달빛 걷기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늘이 갈매길을 걷는 날입니다. 사실 강구 씨는 갈매길 전문가입니다. 작년 3월에 오수영 걷기를 시작으로 해서 8월부터 해서 11월까지 9개 구간 23개 지역 중에서 9개 구간을 완주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걸어서 23개 구간을 완주했습니다. 우선 자천역부터 동구 도서관까지 2시간 정도 걷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에 걸어가면 도로가 위험하지만 가이드랑 같이 따라가면 좋고 또 야경도 아름답습니다. 노아인들과 많이 와서 많이 만나는 것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길을 걷자는데 항구 도시의 야경을 함께 보자는데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할 필요는 없겠죠. 부산 갈매길에서 배리어 프리 여행, 무장벽 여행이 실현됩니다. 무장벽 여행은 부산시의 중요 정책이기도 합니다. 부산시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발달 장애인, 농아인, 정신장애인 등 평소에 갈매길을 걷기 어려운 보행약자들과 함께하는 걷기입니다. 트레킹 가이드, 수어 통역사 등을 배치해서 보행약자도 안전하게 갈매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을 점차 부산시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달빛 걷기 참여자가 청각장애인들이라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여행에는 수어 통역사와 박대응 가디언스, 장윤아 가디언스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걸으실 코스는 도시철도 자천역에서 출발하여 전공단을 거쳐서 부산 일신여학교를 지나서 정산 외성, 그리고 동구 책마루 도서관 전망대에 올라가서 부산의 야경을 보고 내려와서 이중섭 거리를 지나서 다시 자천역까지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그 코스를 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재개발되지 않는 유일한 산복도로에 우리 구도심의 아름다움과 산복도로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부산항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기기 위해서 이 코스를 선택하였습니다. 오늘은 갈매길 달빛 걷기입니다. 원래 시간은 7시 시작이지만은 오늘은 모두가 일찍 오셔서 조금 일찍 떠나기로 합니다. 밤길이라서 옆에 짝기도 중요하지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안전의 문제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건널목, 함께 건너기, 그 다음 계단 난간 꼭 잡고 계단 끝을 보기. 그리고 오늘은 역사의 중심지인 동구 엿보기와 이중섭 화가의 흔적 찾아보기입니다. 이중섭 흔적 찾아보기 거리가 가팔라요. 내리막길이에요. 조심조심. 우리 열심히 걸어봐요. 걷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꼼꼼하게 일러줍니다. 달빛 걷기에는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높은 산을 품은 도시, 부산의 특징을 잘 살린 프로그램이죠.
특히 3코스 2구간은 산마루에서 내려다보는 부산항과 바다 그리고 도심이 어우러지는 멋진 코스입니다. 또 독립운동 기록이 있는 곳이라 갈매길 중에서도 가장 역사적인 거리이기도 합니다. 동행한 수어 통역자가 안내안의 설명을 수어로 통역하고 청각장애인들은 그 설명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이 여행에서는 부산의 야경만큼이나 아름다운 풍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갈매길 걸으시는 일반적인 길동무들과 농아인들이 길동무로 걸어오셨을 경우 같이 걸으실 경우에는 금방 친해집니다. 정말 이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서로가 참 아름답게 잘 걸어가십니다. 신기하게도 장벽이 금방 사라집니다. 이중수 그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길의 매력 아닐까요? 건너겠습니다. 사실 청각장애인들에게 밤 외출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올라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갈매길 걷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이렇게 야간에 걷는 일이 종종 생기니 반가운 일입니다. 부산의 아름다운 길을 통해서 함께 걷게 되어서 경치도 구경하고 문화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알게 되어서 좋습니다. 또 함께 걷는 농인분들이랑 함께 대화하고 그런 것도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걸어서 너무 좋았고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이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인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산 갈매길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는 갈매길은 앞으로 인프라를 더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걷기 프로그램 운영을 더 강화하고 접근성을 낮춰서 새롭게 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갈매길 한 코스당 거리가 보통 13km가 넘어가요. 시간으로 4시간 반이 소요가 됩니다. 굉장히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갈매길이 한 코스당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시간 소요하며 걸을 수 있도록 한 코스에 10km 미만으로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코스가 원웨이 코스입니다. A에서 B까지 가고 B에서 C까지 가고 자동차를 A에 주차했다면 갔다가 똑같은 것을 지루하게 돌아와야 되는데 부산의 코스 중에는 순환 코스 A, B, C, D, E를 하면은 자동적으로 자기가 주차를 해놓거나 자기가 시작했던 집으로 올 수 있는 이런 코스 개발을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갈매길 안내 체계 디자인 개선, 두 번째 갈매길 코스 조정, 세 번째로는 갈매길 명소화 사업, 마지막으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갈매길 원정대 운영, 보행약자와 함께 걷기 확대 등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보행약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부산에서 추진 중에 있는 금정산 국립공원, 국가도시공원, 국가정원과 갈매길을 연계한 낙동강 색대순례길 탐방 프로그램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도심을 연결하는 갈매길은 부산만의 매력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또 부산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정취를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길이기도 합니다. 걷기만 해도 절로 힐링이 되는 길. 산과 강, 바다와 온천을 모두 품은 행복한 278.8km. 갈매길은 부산의 자랑스러운 명품길로
사랑받고 있습니다.